자, 안녕하세요. 사회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우리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민주주의요. 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정치라고 하는 거 어떤 거였는지 스스로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정치 뭐죠? 네, 공동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과정, 이것을 정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문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번 여러, 주 가족여행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 저는 박물관에 가고 싶어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적으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다른 그 왕정이라거나 독재 같은 것들이랑 비교해 가면서 민주주의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중에서 가장 좋은 의견을 고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그 교실에서 회의 같은 거 하면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선생님이 막 이런 얘기들 듣고 있다가 지겨운 친구들은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그런 과정이 이제 반복돼서 선생님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민주주의의 모습보다는 독재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선생님이 혼자서 결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조금 지겹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느껴지더라도 참으면서 참여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의 모습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봐서 자, 뒷부분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부터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된다. 자, 인간으로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이거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네, 여러분들이 작년까지 많이 공부해 왔을 인권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사회라거나 도덕이라거나 다른 시간에 인권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민주주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자,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실제로 선생님 친구들 중에서도 투표하러 갈 때 선생님 친구면 꽤나 나이가 많은데도 부모님이랑 얘기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이번에 누구 찍을까? 아빠 이번에 어떤 사람이 좋아 보여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듣고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되는 거죠.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부터는 고3부터 투표가 되기 때문에 5, 6년 정도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을 텐데, 투표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해서 투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또 신분, 재산, 성별, 인종 등에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고 나서 이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런 건방진 녀석, 감히 노비 주제에 내 책을 훔쳐서인가? 주인님, 훔친 것이 아니라 그저 궁금해서 읽어보려 했던 것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노비 따위가 책을 읽어 무엇하려 했느냐? 감히 과거라도 보려 했던 것이야? 저 녀석들이 또 아서라 얘야. 괜히 끼어들었다가 봉변만 당한다. 아이고, 저 녀석. 장 안에서 똑똑하기로는 개똥이가 제일인데. 그럼 뭐하노? 노비인걸. 그러게. 게다가 저 도련님들은 집안 권세를 등에 업고 늘 저렇게 마을을 자기 마음대로 해집고 다니니 조용할 날이 없네. 예, 재미없다. 가자. 이 녀석, 또 한 번 걸리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민주야, 이 시대에는 자유도 평등이라는 것도 없는 거지. 뭐라고? 학교에서 배웠잖아.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그런데 이곳에선 신분이 다르다고 결혼도 못하고 노비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해. 태수야. 자유와 평등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결혼하고 공부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선 그게 안 되는 거야?
자, 지금 시대가 아마 조선시대로 보이죠. 과거로 돌아간 두 학생이 지금 조선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신분제도가 있었고, 이 신분제도가 없어진 거는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었던 거죠. 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는 게 지금 영상을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자, 그럼 오늘날의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고 싶은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고 불평등한 신분제도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성공할 수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그런데 그런 시대가 실제로 있었어. 옛날에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타고난 신분이나 성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차별을 받았거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물인 헌법 전문에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지켜야 함을 나타내 놓았어.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 헌법 여러분들 아마 5학년 때 공부를 했을 텐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선생님이 오늘은 신문기사 한 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를 대표해서 이 민주주의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자,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쪽 당에서 나온 얘기들이 쭉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 3, 40대, 30대와 40대, 30살부터 40대까지는 논리가 없다. 무지와 착각 속에 빠져 있다. 3, 40대 사람들을 바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참 이상한 얘기였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했냐? 나이가 들면 장애인이 된다. 장애인을 나쁜 말로 사용을 했으니까 이 장애인 분들을 무시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면은 뭐 나쁜 존재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나이가 든 사람을 무시하는 얘기도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투표해서 여러분들이 뽑으면 안 되겠죠. 자, 이쪽 파란당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 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부산은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생각을 많이 했다. 자, 부산이라는 도시가 초라하대요. 부산은 인구가 3,400만 정도 되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요. 근데 초라하다고 합니다. 해운대와 뭐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곳이 초라하대요. 이렇게 무시를 하면은 당연히 부산 사람들은 파란당 사람들을 싫어하겠죠. 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평등, 자유, 인간으로부터의 존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얘기하지만은 실제 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성별 다르면은 멀리한다거나 아니면 인종, 뭐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괜히 뭔가 좀 이상할 것 같고 뭔가 좀 부담스럽고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참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게 내가 보기에는 외국인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대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성별, 남성, 여성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모두 다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되고 사회적 신분, 의사, 변호사는 높은 사람, 환경미화원은 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자기의 맡은 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 가지씩 살펴봅시다.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자, 요런 부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중 이 학생이 얘기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 학생이 지금 얘기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중, 존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인간으로의 존엄이겠죠.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나서 한번 봅시다. 교과서 정답이 적혀 있긴 하지만은 스스로 한번 듣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고 싶은 곳은 어디나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네, 자유 되겠죠. 책은 누구나 똑같이 일주일에 5권씩만 빌릴 수 있어요. 자, 누구나 똑같이라고 했으니까 평등이 되겠죠. 자, 이 평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해주는 건 똑같이 해주는 게 평등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똑같은 건 똑같게, 다른 건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13살 학생들은 초등학교 가서 6학년 수업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평등이죠. 똑같은 나이니까 똑같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대신 시력이 나빠가지고 수업을 못 듣는 학생이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안경을 줄 필요는 없겠죠. 시력이 나쁜 학생들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너는 그럼 수업을 듣기 위해서 안경이 필요하구나라고 챙겨주는 것도 이제 수업을 보고 듣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평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등을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말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평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선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죠. 지난달에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었죠. 이제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라고 부르는 선거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5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다 모임 장소도 없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할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게 한다. 이거 지난 시간에 대표로 의견을 전달한다라고 해서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자, 직접 뽑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중요한 말이죠. 자, 그래서 보통 민주주의 하면은 가장 다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해서 다수결을 이야기하고요. 이 다수결의 대표적인 방법이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 민주주의 하면은 선거, 투표. 다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민주주의의 발전, 우리나라 처음 공부할 때 이승만 정부가 했던 3.15 부정선거,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나쁜 행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4.19 혁명을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의미로 봤던 거죠. 4.19, 5.18, 6월 항쟁 셋 다 기억나시죠? 네. 자, 죄송합니다. 자, 이 선거에 4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4가지 원칙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도 많이 나올 뿐더러 심지어 이제 수능 같은 데서도 이런 내용들이 다뤄져요. 대학교로 갈 때도 필요한 내용이죠.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둡시다. 자, 요 선거 용어 4가지랑 이렇게 각각 의미하는 것들을 다 이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통 선거는 그냥 선거가 보통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간다라는 얘기예요.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어요. 자, 요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인 18세로 바뀌어서 지금 원래는 이제 대학생 때부터였는데 지금은 이제 고3부터 생일이 지난 고3부터 투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6년 뒤에 고3이 될 텐데 그때부터 이제 투표가 실제로 가능할 거라는 거고 6년 뒤쯤에는 아마 지방선거가 있을 거니까 그때부터 아마 투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평등선거 봅시다. 평등선거는 불평등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국민이면은 똑같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나 한 사람이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어요. 자, 한 사람은 한 장씩 투표를 합니다. 물론 이제 선거 투표 실제로 하러 가면은 투표지는 여러 장 받아요. 왜냐하면은 시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 무슨 선거 해가지고 여러 개의 투표를 보통 한 번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투표장은 여러 장 받을 수 있지만은 한 가지 건에 대해서는 한 장씩만 투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2장 투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부정선거로 무효표가 돼버려요.
그리고 두 장 투표한 사람은 이제 잡혀가겠죠. 그래서 투표소에 갔는데 혹시나 두 장을 받았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고 바로 얘기를 해줘서 한 장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우리 학교에서 하는 정교임원 선거나 학급 어린이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투표는 내가 직접 해야 해요. 투표를 누군가 대신한다고 하면은 뭐 병원 같은 데서 환자들 표 다 모아가지고 의사가 대신해버리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집에서 부모님이 뭐 여러분들 집에 있는 표 다 해가지고 대신 투표를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직접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이거는 내가 직접 투표하고 거기서 접어서 안 보이게 해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전에 그 부정선거 할 때 그 3.15 부정선거 때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투표를 하고 이걸 보여주면은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로 안 했더니 대가로 무언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겼었기 때문에 비밀선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뭐 보평직비, 뭐 이렇게도 외우는 사람도 있던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해가 지고 달이 뜨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일들이 이것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치열한 삶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며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모든 곳들과 모든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을 반영하며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의 실수나 오차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이것은 선거입니다. 자, 선거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봤고 한 개만 더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학교에서도 선거를 하죠. 단장 선거는 우리 반의 일을 가장 먼저 나서서 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도와줄 친구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친구들과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친구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하고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장에 어울리겠죠? 친구들이 직접 우리 반을 대표할 친구를 뽑는 단장 선거. 이게 바로 어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선거이기도 합니다. 천천바로 알리가 알려준 것만 기억한다면 민주주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고 친구들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친구들과의 일을 정할 때는 항상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고 서로 양보할 줄 안다면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 이렇게 친구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민주주의라는 것. 이제 단장 선거는 물론 친구들과 의견 정하는 것까지 민주주의로 해결해보면 어떨까요? 자, 잘 보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생활 속 민주주의의 사례 나와 있는데 뭐 요거는 넘어가시고요. 마무리 문제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삭제 좀 다 하고 갑시다. 마무리 문제. 자,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 사람들이 함께 공동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과정. 뭐죠? 정치 되겠네요. 자,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가족 여행 장소를 가족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일. 이거 가족에 관련된 민주주의죠. 자, 권력 있는 사람 몇몇이 국가의 일을 결정하는 일. 그리고 독재 혹은 왕정
되겠죠. 자, 학급에서 지켜야 할 일을 학급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 이제 회의 들어가면 거의 다 이제 민주주의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학급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 자, 국민신문고에 비싼 전기요금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는 것. 이건 이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동네 자치회에서 동네 자전거 보관소 위치를 정하는 일. 이것도 이제 동네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 사례가 되겠네요. 그리고 독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반대 사례로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제 딱 나왔네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중 얘가 설명하는 것. 자, 인간으로서의 소중한 가치 얘기했네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었죠. 요 5가지 중에서 그 3가지 중요했던 것들 먼저 살펴보면은 자유와 평등 있었죠. 실천이랑 비판적 태도는 뒤에 가서 이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질 거기 때문에 이제 오답도 확인을 해두면은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선거를 민주주의 꽃을 관리하는 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관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국가기관을 얘기할 때 크게는 3가지로 얘기를 하고요. 이제 더 넓게 보면은 보통 4가지 얘기를 해요. 이 3가지가 뭐냐? 법을 만드는 국회, 그리고 그 법대로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 그리고 이걸에 따라서 잘못된 걸 심판하는 이제 법원. 3가지가 있는데 요 3가지 중에서 법원을 제외한 국회랑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표를 선거를 통해서 뽑기 때문에 이 선거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업무예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이게 4가지를 얘기할 때는 보통 꼽혀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의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얼마나 보호하고 대우할 거냐, 여기에서 일단 뭐 대통령, 뭐 국회의원, 대법원장,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원장, 요렇게 이제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이 선관위가 국가적으로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학교에서도 선거를 치를 때 이렇게 공정하게 치러야 되고 학생들이 이걸 직접 관리를 해보는 경험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학교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교임원 선거할 때 크게 포스터 밑에 뭐 중일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었을 텐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이걸 하는 게 뭐 후보자 등록을 받는 거 뭐 이런 서류는 선생님들이 보통 뽑으니까 보통 이제 이 친구들은 받은 친구들을 뭐 나중에 그 유세를 하고 개표를 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 이제 위주로 하긴 하는데 원래대로 하면 과정이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민수라는 친구가 선관위원이 돼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하네요. 제대로 정해진 곳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 포스터는 잘 만들었는지 이곳저곳에 막 포스터를 붙이진 않았는지 확인을 했대요. 실제로 그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구역 외의 장소에다가 선거 포스터를 붙이면은 이제 당선 무효가 되거나 벌금이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처벌이 나중에 따라요. 자, 그래서 투표를 할 때까지도 동선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선거 관리까지 다 했대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선거 일정을 공고하고 어떤 위원들이 있는지 명단을 공개를 하고 이제 후보자를 등록을 받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후보자 등록을 받으면서 신청서를 받고 기호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 건지 이런 방법들을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게 좋은 위원이겠죠. 자, 포스터가 제대로 붙는지, 그다음 후보자 연설할 때 잘 할 수 있게 준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투표, 개표. 투표할 때는 공정하게 투표가 되는지, 개표할 때 이제 표 집계는 올바르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공부할 그 민주주의의 2번째,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의 2번째 시간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들 한번 복습하면서 체크해 봅시다. 첫 번째, 정치 있었죠. 정치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정치의 예. 그래서 실생활에서 어떤 정치의 예들이 있는지 살펴봤었습니다. 가정, 학급, 학교, 지역, 구분해서 봤었죠. 자, 그리고 이것을 그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이제 민주주의라고 했었고, 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들, 그 인간의 존엄,
그리고 평등, 자유, 평등. 그 세 가지 정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런 것들을 그 왕이나 높은 사람들만, 그러니까 왕정, 그 다음에 그 귀족, 그리고 독재 이런 것들이랑 비교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원칙 4가지 공부했었습니다. 요것들은 꼭 기억해 두시고 책에 동그라미 밑줄 쳐두시고 배운 공책이나 출석 공책에다가 정리를 한두 줄씩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